안녕하세요. 진달래 약사입니다. 이번 주 인터넷에 이렇게 이슈가 된 기사가 있었는데요. 바로 그 25세 호주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. 지속적인 두통으로 고생을 하던 여성이었는데, 두통이 한번 지속되면 이렇게 일주일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, 또 두통과 더불어서 이렇게 눈앞이 흐릿해지는, 시력이 좀 이상해지는 그런 증상까지 같이 동반을 했다고 그래요. 이런 증상이 7년이나 지속이 돼서 이제 MRI를 찍었더니 이제 종양 같은 게 발견이 돼서 그 종양을 수술하려고 이렇게 열어봤더니 종양이 아니고 이렇게 낭종이 있었다고 그래요. 그 낭종 속에 그 촌충의 유충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통이 계속 있어서 그거를 제거하고 났더니 그런 증상이 사라졌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서 상상만으로도 막 그 뇌 속에 막 기생충이 득실득실한 걸 생각하니까 막 속이 막 좀 미식거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보고 다들 좀 징그럽다, 끔찍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오늘도 구충제를 사러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사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사를 접하면서 그런 게 이제 흔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일이 우리 몸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기생충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, 제가 이전에도 기생충에 대한 영상을 여러 번 찍었는데 오늘은 더 특별히 우리가 기생충을 피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음식들을 한번 더 잘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. 기생충은 그 성충 자체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을 통해서 알 형태로, 미세한 알 형태로 장으로 유입이 되고요. 장에서만 이렇게 머무는 장내 기생충이 있고, 또 장내에 이렇게 미세한 그 장루수증이라고 그래서 장에 미세한 틈이 생긴 분들이 있거든요. 그 틈으로 몸속으로 이렇게 유입이 돼서 온몸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각 장기마다 이렇게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기생충 감염을 예방을 하려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 그 장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장이 건강하고 장루수가 없어야 그런 기생충 알이 유입돼서 생기는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장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러면 사람 몸에 그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의 종류와 그 기생충이 어디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우리 몸에 유입이 되고, 또 그게 우리 몸에서 어떤 곳에서 기생을 하고, 그 기생을 함으로써 우리 몸에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피해를 끼치는 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먼저 회충 같은 경우는 날 채소나 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. 주로 위나 식도, 그 다음에 그 소장에 주로 기생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회충이 증식을 하게 되면 식욕이 떨어지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맹장염이나 복통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십이지장충이 있는데요. 십이지장충은 똑같이 그 날 채소나 또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가 될 수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주로 소장에 기생을 하고, 십이지장충이 이렇게 기생을 하고 있으면 빈혈이 잘 생기고 발익부진이 생겨서 성장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페디스토마는 주로 그 게나 가재, 다슬기 같은 그런 민물고기라고 해야 되나요? 네, 아무튼 이런 거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, 주로 그 폐에 기생을 하게 되고요. 기생을 하게 되면 허파가 파괴되고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. 그 다음에 간디스토마는 주로 그 민물고기, 여러 뭐 송어, 향어, 그 다음에 뭐 연어, 뭐 이런 민물고기들에서 많이 감염이 되고, 또 우렁에서도 많이 감염이 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주로 간에 기생을 하게 되고, 주로 간에 기생을 하게 되면 간이 파괴되고, 또 발육부진이 생겨서 성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그 촌충 종류는 주로 뭐 연어라든가, 그 다음에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, 그 다음에 익히지 않은 소고기, 이런 것에서 감염이 되고요. 주로 소장에 증식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소장에 증식을 하게 되면 빈혈이 잘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발육부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편충은 날 채소나 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맹장 쪽에 잘 기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빈혈이나 신경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. 요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에 묻어서 입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알이 들어가서 이렇게 부화가 되게 되죠. 그래서 주로
그 대장이나 항문 쪽에 많이 기생을 하게 되고, 요충이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좀 신경이 예민해진다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의 종류고요. 아까 감염 경로 말씀드렸죠. 이게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들인데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채소는 아주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상추 같은 거 뒤에 이렇게 알 같은 게 묻어 있는가 잘 검사를 해보시고 드시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물이 나와 있는데 물 중에서도 특히 약수물 있죠. 우리가 몸에 좋으라고 약수터 물을 떠다 먹는데 약수물은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산짐승들의 배설물 같은 게 섞여가지고 그 속에도 이렇게 기생충이 섞일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특히 물 중에서도 그런 약수터 물을 조심하셔야 돼요. 그리고 아까 나온 거 있죠. 게, 가재, 다슬기, 그 다음에 민물고기 종류들, 민물 생선들, 그 다음에 우렁이, 그 다음에 연어. 또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 돼지고기는 보통 우리가 잘 익혀서 먹잖아요. 근데 돼지고기도 좀 덜 익힌 상태면 위험하고요. 특히 위험한 게 소고기. 소고기는 우리가 바싹 익혀 먹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덜 익혀 먹는 상태가 맛있다고 그래서 거의 덜 익혀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소고기를 덜 익혀 먹는 거는 좀 이런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기생충 공부에 저도 한참 빠졌을 때가 있었는데, 그 공부를 한 뒤부터는 소고기를 바싹 잘 익혀 먹거나 아니면 뭐 국을 끓여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소고기를 잘 익혀 먹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간장게장도 굉장히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주시는 게 기생충 감염으로부터 우리가 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기생충 감염을 위해서 또 조심해야 될 게, 아까 채소는 깨끗이 씻는다. 그 다음에 그 물은 되도록이면 특히 약수물 같은 걸 혹시 떠오시면 완전히 팔팔 끓여서 드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어떤 것이든 날것으로 먹는 것보다는 충분히 익혀서 먹는 게 좋고, 뭐 다슬기나 이런 같은 경우는 꼭 삶아서 먹는 게 좋고요. 그리고 구충제를 자주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여름에도 구충제를 드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,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다 드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기생충에 대한 그런 기생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해야 할 음식들도 조심을 해주시고 계절마다 구충제를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무튼 뭐 그런 아까 기존에 이미 이런 뭐 날것이라든가 뭐 민물 생선 이런 거를 많이 드셨던 분들은 본인이 그동안 많이 드셨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한번 그런 뭐 디스토마 검사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고, 필요하다면 그런 약국에서 파는 구충제뿐만 아니라 그런 디스토마 약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